Commodity Futures Market 이라고 해주면 뭔가 세련돼 보이지 않나요? 이게 미국 애들이 부르는 방식인데 우리는 그냥 선물시장이라고 편하게 부르면 됩니다. 뉴스에서 가끔 언급되는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 그 선물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로는 먼저 선 그리고 물건물을 씁니다. 선물시장을 이해 못하는 이유와 주식시장을 알고 모르고와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투자 방식이나 전문 용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 시장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두 시장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완전 분리해서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각각의 시장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 철학이 완전 다르기 때문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여기 옥수수를 즐겨 먹는 옛날 동네가 있습니다. 옥수수 농부가 있고 중간 상인이 있고 일반 소비자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농부로 하겠습니다. 이 농부는 옥수수를 비싸게 팔고 싶고 상인은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격이라는 것은 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데 만약 어느 해에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싸지겠죠. 농부는 이런 상황을 싫어합니다. 반대로 상인은 아주 신나겠죠. 만약 흉년이 와서 시장 물량이 줄면 농부와 상인의 기분은 딱 반대가 됩니다. 이런 일을 매년 겪다 보면 둘 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비즈니스의 기본은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는 개념을 마음으로 알고 있는 둘은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9월에 수확되는 옥수수 거래 조건을 3월에 미리 약속하기로 합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각각은 약속된 가격에 옥수수를 주고받기로 약속하게 되는 것이죠. 계약서 내용은 20cm 이상 길이의 신선한 옥수수 한 꾸러미, 그런 물량을 5,000꾸러미, 한 꾸러미당 $10씩 해서 총 $50,000. 9월 30일에 그 물건 전달, 그 즉시 현금 지급, 기타 등등 이 서류 내용을 사또 앞에서 각각 약속하고 복사하고 스캔합니다. 사또는 잘 아는 백성이니까 중간에서 계약서 작성과 이행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선물 거래의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 나옵니다. 서로 신뢰의 의미로 농부와 상인은 보증금으로 비즈니스 금액인 $50,000의 10%에 해당하는 $5,000를 각각 사또에게 맡기고 사또는 그 돈을 보관해줍니다. 이 $5,000를 증거금 혹은 영어로는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더 정확히는 이니셜 마진입니다. 이게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현재 있지도 않은 물건의 거래를 담보로 지금 미리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각의 비즈니스 운영의 안정성입니다. 보험 드는 심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될 때는 좋지만 나쁠 때로부터 보호하고 싶으니까요. 약속한 9월 말이 오면 셋 중 하나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옥수수 시가가 $11로 오르거나 $9로 떨어지거나 $10 그대로겠죠. 옥수수 시가가 $11라면 농부 입장에서는 $1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이득을 볼까요? 아닙니다. 이미 했던 약속 때문에 남들은 $11에 팔 때 본인은 약속한 대로 $10에 5,000꾸러미를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가가 $9가 됐다면 농부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10에 팔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잘 살펴보시면 최초에 5,000꾸러미 단위로 계약했기 때문에 꾸러미당 $1 차이는 계약서 기준으로 보면 $5,000 차이가 됩니다. 이 경우는 아까 사또에게 맡겼던 딱 그 증거금만큼 차이가 났네요. 이렇게 시장 변수에 따라 이득은 못 보지만 손해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선물 거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운 좋게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러 부동산에 갑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보증금으로 10%, 즉 1억 원을 내고 돌아왔다면 이것도 선물 거래와 같은 컨셉입니다. 6개월 후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라면 그 사이에 집값이 11억으로 오르거나 9억으로 떨어지면 어느 한쪽은 손해나 이득을 보겠죠. 그런데 그 손해나 이득 금액인 1억 원은 최초에 냈던 보증금에 비하면 무려 100%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보다 위험해 보이네요. 자, 이제 증거금도 알았고 선물 시장의 원리도 알았으니 현재 선물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옥수수 마을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해가 됐습니다. 일반인 투자자 A는 꿈에서 옥수수가 썩는 것을 보고 올해 옥수수 농사가 망해서 9월이 되면 가격이 비싸질 것으로 예상하고 사또를 찾아갑니다. 본인이 옥수수 5,000꾸러미를 9월 말에 $10에 사겠으니 작년에 그 농부 맨키로 판매를 원하는 농부를 하나 찾아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가격이 오를 텐데 왜 사겠다고 약속하는 건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나는 딱 $1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때 마침 옥수수 풍년 꿈을 꾼 일반 투자자 B가 나타납니다.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또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9월에 옥수수를 $10에 팔겠다고 약속합니다. 계약이 성사되고 각각 증거금을 아까처럼 $5,000씩 맡깁니다. 구매를 약속한 투자자 A는 바이 혹은 롱 포지션이라고 부르고 판매를 약속한 투자자 B는 셀 혹은 쇼트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헷갈리시면 셀이랑 쇼트에 같은 S를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이런 비슷한 투자자 수백 명이 몰려옵니다.
마침 계약서는 작년에 작성했던 것이 있으니 그걸 복사해 와서 계약에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8월 기준으로 하고 싶고 10월 기준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계약 월만 다른 계약서들이 만들어지죠. 수백 년간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서 옥수수에 대한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 선물 계약의 옥수수 상품 표준을 보면 실제로 5,000꾸러미가 최소 계약 단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옥수수 시가가 12달러가 됐습니다. 투자자 A는 신이 나서 사또 앞에 나타났고 투자자 B는 울면서 왔죠. 약속대로 투자자 A는 계약금을 포함하여 5만 달러를 투자자 B에게 지불합니다. 투자자 B는 본인이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농가를 돌아다니며 12달러짜리 옥수수 5,000꾸러미를 6만 달러에 사와서 전달하죠. 투자자 B는 5만 달러를 받았지만 결과는 10,000달러 손해를 보게 된 꼴이죠. 증거금 5,000달러 대비 200%에 해당되는 손해였습니다. 투자자 A는 이제 그 옥수수를 팔기만 하면 6만 달러를 벌게 되니 수익은 10,000달러입니다. 계속 이러다가 누군가 굳이 뭘 옥수수를 구하러 다니냐며 그냥 사또가 투자자 B 증거금을 털어서 A에게 주고 끝내는 형태로 진화하죠. 증거금이 부족한 경우는 없는데 왜 그런지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실물을 거래할 계획이 없으면서 서류만으로 미래 시점에 구매, 판매 약속을 하는 사람들을 스페큘레이터라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죠. 실제로도 거래되는 금액의 99% 이상은 스페큘레이터의 돈입니다. 실제 선물 시장에서는 9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3월에서 9월 사이 기간 동안에 투자자 C, D, 2등이 나타나서 A와 B의 계약서를 양도받고 9월 옥수수 인도 예상 가격에 맞게 금액 차이를 집을 전달하며 계약서는 여러 사람의 손을 타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점점 고도화되면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예전에 발행된 계약서들이 돌고 도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계약들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지금 당장 9월 만기 옥수수 계약 상품을 10달러에 투자했다면 누군가의 계약서를 물리적으로 양도받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의 구매 의사와 판매 의사 안에서 가상의 계약서를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옥수수 전염병이 돌아서 9월 예상 가격이 15달러가 됐다가 6월에는 날씨가 좋아서 5달러로 떨어지는 등 긴 기간 동안 9월 거래 예상 가격은 계속 변동됩니다. 만약 아파트 가격이 10년 전에 비해 지금이 똑같다고 해도 그 사이에 가격 변동은 있었겠죠. 사람들은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득과 실은 개개인별로 다르듯 선물 시장도 비슷합니다. 아까 옥수수의 예처럼 물건 전체 금액의 10% 정도만 맡겨놓으면 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맡겨둔 증거금은 만약 가격이 예상한 방향 반대로 10% 가까이 움직이면 마이너스가 될 위험이 생기겠죠. 이 경우 사또는 급 카톡을 해서 너 도망갈까봐 못 믿겠으니 돈 더 가져와서 맡기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진톡 혹은 마진콜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가격이 10%만 변동해도 계약자는 100% 이상의 금전적 손실이나 이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진콜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선물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요구되는 마진은 10%이지만 50%를 맡기거나 100%를 맡기면 주식거래와 비슷한 변동으로 투자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만약 사또톡을 씹으면 사또는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해버립니다. 현재 선물 시장은 옥수수뿐 아니라 여러 상품에 대해 정해진 품질과 수량에 맞게 계약서들이 만들어지고 그 계약서들의 계약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몇 가지 예로는 옥수수 같은 각종 곡물, 원유, 천연가스, 가솔린, 금, 은뿐만 아니라 주가지수 상품, 채권, 달러, 유로 환율 등 무형 상품들도 있습니다. 금융 상품이 생겨난 이유는 주가 변동이나 환율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리스크가 발생하는 금융회사나 무역회사에서 아까 옥수수 농부처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시면 온갖 코드로 시가를 표현하는데요. 주식처럼 이 상품들도 코드가 있고 선물이라는 특성상 만기일이 언제인지가 표기됩니다. 앞 코드는 어떤 상품의 계약인지 알려줍니다. 옥수수의 경우는 C입니다. 그 다음은 계약 만기 월과 연도입니다. 월은 직접 영어 스펠링으로 풀어서 표기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 월에 상응하는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몇 년도인지 알려주는데 내년이나 후년 것들도 존재합니다. 위탁 증거금, 유지 증거금, 선물 옵션, 마진 거래, 커미션의 영향, 틱, 캐리오버, 청산, 강제 청산, 이민이, 클리어링하우스 등의 단어들을 열심히 피해서 후려치듯 설명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런 단어들이 금융 초보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수가 되시려면 당연히 아셔야 하지만요. 선물 시장에서 6개월 사이에 옥수수 가격이 1달러 오르는 일은 꽤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1억의 변화를 큰 변화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큰 금액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 시장은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선물시장 시작이 계약서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주식이나 부동산에 비해 더 위험한 투자 수단일 이유가 있을까요? 레버리지 옵션이 있으니 그걸 100% 다 이용하고 말고는 투자자 본인의 선택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동반합니다. 그런 걸 투자라고 부르니까요. 선물시장이 위험하다고만 하는 사람들은 선물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이상 기후를 예측하거나 원자재 공급 국가 상황을 잘 아는 혹은 정부 정책에 대해 분석을 잘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과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